예상치 못한 소식이 예언의 신봉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대담한 예언과 전 세계적인 영적 메시지로 알려진 미국의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가 침묵을 깬 것이다.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던 어느 밤에 공개된 최신 영상에서 그녀는 한국에 관한 새로운 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그 영상은 3시간 이상 이어졌고 공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고 느꼈다. 예언자는 최근 며칠 동안 강렬한 계시를 연달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격정적이었고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그 이미지들이 분명하고 생생하며 영적으로 깊었고 한반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나 경제, 전쟁에 관한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영적 심판의 시작이자 회복으로의 부름이라고 했다. 신디의 말은 신호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에 따르면 하늘 위에서 거대한 힘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띠면서도 초인적인 존재였고 구름을 가르며 내리쬐는 빛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현상을 정의와 자비, 권능과 긍휼이 어우러진 존재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파괴가 아닌 교정을 위한 방문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음성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메시지가 상징이 아닌 실제임을 강조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디는 그 존재가 홀로 있는 천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행동하도록 선택된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군대의 현현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망토를 입지도 칼을 들지도 않겠지만 권력의 그림자 속에 감춰진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세상은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선과 악이 공개적으로 맞서는 시대가 오고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거리와 시골 마을들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영이 각 영혼에 속삭이는 듯이 신디는 이어지는 환상을 더욱 어두운 어조로 묘사했다. 조용한 밤, 한반도가 짙은 안개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으며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몸은 빛과 그림자로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신디는 그 존재가 심판의 기운과 함께 자비의 감정도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 존재는 도시마다, 집마다, 마음마다를 바라보며 의도를 가늠하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이 환상은 이미 깨어난 어떤 힘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체였다. 그들은 정치, 언론, 교육, 종교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퍼질 것이며 공통된 조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한국의 영적 정직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신디는 이 사람들이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사명은 감춰진 것을 비추고 부패를 폭로하며 나라를 잠식한 이기심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처음에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몇몇 평범한 사람들이 내면의 부름을 느끼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작게 시작된 움직임이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이들이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비롯된 힘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이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연결하고 나라 전체를 피할 수 없는 각성으로 이끄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다. 신디는 한국이 지금 악의 진보로 위장된 순환 속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겉보기에는 성공과 안정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의와 자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나라가 곧 영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집단적인 오류가 드러나고 국민은 지금의 길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마치 큰 퍼즐의 조각처럼 맞물려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캔들, 예기치 못한 몰락, 충격적인 폭로들이 이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 흐름을 감지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무언가 더 큰 힘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2025년이 이 영적 재정렬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선언했다. 신디의 강렬한 발언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회의론자들까지도 그녀의 말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영적 혁명을 뜻한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정치적 붕괴에 대한 은유적인 경고로 해석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녀의 말을 들은 이들은 예외 없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무게감을 느꼈다. 그것은 비유도 과장도 없는 인간이 아닌 더 높은 존재로부터 온 긴박한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징후들이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에서 드러나는 스캔들 속에서, 뜻밖의 결정들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몰락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그 징후들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에 따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곧 일어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정렬입니다. 라고 그녀는 단언했다. 신디는 또한 이 깨어남이 단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륙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에너지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과 제도들을 움직이고 오래된 구조들을 무너뜨려 그녀가 말하는 계시의 시대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이 이 거대한 흐름의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제로 선택받았다고 선언했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종교 포럼과 SNS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 그리고 신디의 말과 연결되는 듯한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혼란을 토로하며 실제로 주변에서 무언가 깊고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전까지 회의적이던 사람들조차 점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신디는 그 계시의 마지막 부분을 경고의 말로 마무리했다. 그녀는 빛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둠은 반드시 반응한다고 말했다. 저항이 일어나고 거짓 정보가 퍼지며 곧 일어날 일들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다가올 고통과 혼란은 끝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위한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에서 곧 일어날 일이 역사적인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며 그녀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힘이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반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그대로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서는 나라의 가장 견고한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깊은 에너지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깨어남은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될 것이다. 한 공무원이 부패를 고발하고, 한 기자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사를 내고, 한 종교 지도자가 오랫동안 숨겨온 사실을 고백하는 등 작아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한국이 연쇄적인 계시의 물결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나라는 비밀 위에 세워져 있었고 드러난 진실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진실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처음 나타나는 징후들은 무시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은 축소하려 하고 권력자들은 비웃으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우연들은 너무 자주 일어나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치인, 기업인, 공공의 인물들까지도 연달아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며 대낮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수치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해외로 도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모든 것은 이미 한반도에 임한 영적 힘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정의는 법정이 아닌 상황 자체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거짓말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모든 부패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절대적이라 여겨졌던 권력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2026년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현실에 개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국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또한 이 정화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는 충격을 받게 되고 정부는 내부 위기에 직면하며 국민은 갈등 속에서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강하게 반응할 것이며 감춰진 것을 폭로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일단 풀려나면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침묵시키고 검열하고 왜곡하려 하겠지만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깨어나는 이 힘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운명의 것입니다. 신디는 환상 속에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군중들을 보았다고 전했다. 외침도 피켓도 없이 오직 믿음만이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 그 기도에 응답하듯 강한 바람과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마치 우주 자체가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듯 했다고 했다. 그것은 집단적인 마취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잊고 있던 고유한 힘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었다. 예언자는 2026년 초가 눈에 보이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고 그 어떤 때보다도 제도들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영적 불길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 과정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의견 차이로 나뉘고 우정은 끊어지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편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중립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빛에 설 것이거나 어둠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벌이 아니며 정화라고 강조했다. 집단적 고통은 치유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하지만 치유에 앞서 반드시 붕괴가 먼저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것은 필요 불가결한 붕괴였다. 한국은 본질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영적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거짓된 모든 것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신디는 또한 이 시기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 되어 나타날 것이며 정치적 권력은 없지만 국민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불꽃의 지닌자들이라 부르며 그들 각자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두워질 때 그 불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꿈, 서로 연결되는 뉴스, 무시되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아십시오. 신디 제이콥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깨어남 이후 단절이 올 것이라고 했다. 드러난 모든 진실들이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때 그녀는 2026년이 바로 그 해가 될 것이며 나라 전체가 그 결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정치 권력도, 어떤 제도도, 어떤 공인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용히 시작된 힘은 이제 폭풍이 되어 세상을 휘감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거리엔 인파가 몰리고 대중은 분열되며 매일 헤드라인에 상상조차 못한 진실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절망 속에 반응하며 증거를 없애고 목소리를 억누르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 확산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선포된 심판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어 말했다. 한국은 지금 정화되고 있으며 정화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신디는 자신이 본 환상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정치인들이 물러나고 막강한 재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경제 구조 자체가 마치 지진에 휘청이는 건물처럼 흔들릴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정의로웠던 자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희망의 목소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시기가 가장 어두운 시간일 것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내부 분열을 겪게 될 것이며 정치로 가족이 갈라지고 이념으로 이웃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라는 옛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들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이들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날 것입니다. 신디는 이 모든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조차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변화는 고통을 통해 오며 그 고통이 순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는 집단적인 고통이 공감을 일으키고 민족을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교만을 부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야 속에서 한국의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도시 위로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서 작은 불빛들이 나타났다. 작고 연약하지만 끊임없는 빛들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 빛들은 굳건히 버티는 영혼들이며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었다. 그것은 증오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또한 희생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위협, 모욕을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세대의 진정한 영웅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겠지만 진리의 대가를 사회적, 감정적 삶으로 치를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이 나라는 완전히 어둠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혼란의 절정이 2026년 말과 2027년 초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기가 되면 모든 비밀들이 동시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 종교, 언론은 신뢰를 완전히 잃고 붕괴하게 되며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완전한 혼란의 시기. 바로 그 속에서 한국은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두려움과 믿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디는 한국 국민들이 거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절망이 아닌 영적인 항복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장면이 비전 전체에서 가장 강렬했다고 말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비가 멈추고 어두운 구름을 가로질러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빛이 다시 한국 땅을 비추는 그 순간 새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새롭게 된 나라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진리가 폐허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언이 공개된 후 며칠 동안 그 영상은 온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신디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은 회개에 대해 설교했다. 기자들은 기묘한 우연들을 포착했고 사회 전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고 혼란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합의 정신도 싹트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의 혼란과 붕괴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할 것이며 이번에는 혼란 때문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한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 땅에 착륙하는 것을 보았고 그 비행기에서 한 미국 지도자가 2개의 선물을 들고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들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들 사이의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는 선물이었다. 첫 번째 선물은 힘과 보호를 상징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미국의 지도자는 황금빛 빛에 감싸인 문서를 한국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봉인이 풀리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예언자는 그것을 방어의 은사로 해석했으며 한국의 안보를 전례 없이 강화할 첨단 기술의 이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선물이 한국이 보호받는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했다. 두 번째 선물은 더욱 신비로웠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미국의 지도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며 심장처럼 맥동하는 푸른 수정 하나를 건넸다고 한다. 그녀는 그 상징이 지식, 지성,
그리고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작동되는 순간 한국은 혁신의 강국이 되어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적 영적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이것은 영적인 열쇠들입니다. 미국은 인류를 변화시킬 씨앗을 한국에 심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들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전에는 동맹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는 새로운 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더 강하고 더 자립적이며 영적으로 깨어난 나라를. 또한 이 동맹은 많은 이들에게 전략적 협정으로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신적 회복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언자는 빛이 드러날 때마다 어둠도 깨어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두 개의 선물이 도착하자마자 전쟁의 형태가 아닌 조작의 방식으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미국이 강화를 가져오는 동안 일본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으로부터 세 개의 메시지가 올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엄중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는 다시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역사적 담론의 형태로 위장되어 올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책과 공식 발언을 통해 과거를 수정하려 하며 오래된 사실들을 다시 쓰고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은 역사를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과거가 왜곡되어 미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경제적인 공격이었다. 신디는 일본이 금융 조치, 무역 제한, 시장 조작 등을 통해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환율이 흔들리고 투자자들이 망설이며 뉴스에 다시 공포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안정의 중심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닌 국민의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 시도할 것이며 동맹국들을 설득해 국제적인 불신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세계는 양분될 것이고 각 나라들은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사방에서 의심과 압박을 받으며 고립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디는 그 고립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본질이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두가 떠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자신이 따라야 할 나라가 아니라 이끌기 위해 태어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묘사했다. 일본이 세계 속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말들로 만든 거대한 장벽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환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장벽을 이루던 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령이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라고 신디는 말했다. 때가 되면 진리를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디는 이러한 사건들이 한국을 정보 전쟁의 한가운데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SNS, 대중연설들이 모두 무기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분별력이 국민 사이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것이 마지막 큰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힘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유혹도 불러올 것이다. 일본의 도발은 분열을 일으키겠지만 동시에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충돌의 결과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조작에 저항하고 하나됨을 지킨다면 이 나라는 영광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 말과 2027년 초 사이의 기간이 한국의 결정적인 시점이며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허위 정보의 공격과 외국 세력 간의 충돌 이후 한국은 가장 큰 시험, 세계 앞에서의 도덕적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비밀들이 드러나고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며 과거의 잘못들이 다시 떠올라 해명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파괴가 아닌 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은 한계까지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금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녀는 외교적 긴장의 환상을 묘사했다. 서울을 향한 카메라들, 국가 정상들의 회담, 논의되는 제재, 격렬한 연설들. 동맹들이 흔들릴 것이지만 그 고립 속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통과 위기, 그리고 두려움이 집단적인 힘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한국을 굴욕주려 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디는 이 시기에 한국이 깊은 자기 반성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간 피했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족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명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그리고 한국이 스스로를 낮출 때 온 세상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한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한 장면이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붉은 해돋이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있었고 그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음성을 들었다고 전했다. 심판은 끝났고 치유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하늘이 열리며 처음 계시에서 보았던 거대한 형상이 다시 한반도 위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한 표정이 아니라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 존재는 손을 내밀었고 황금빛 빗줄기가 사람들 위로 내려왔다. 이제는 책망이 아닌 축복의 시간입니다. 라고 신디는 말했다. 한국은 회복의 땅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2027년 이후로 나라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며 사고가 정결한 젊은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부패는 국민의 양심에 의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경제는 다시 일어설 것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정의, 윤리, 그리고 영감에서 비롯된 혁신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 나라는 다시 번영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번영은 탐욕에서가 아니라 감사에서 올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기술뿐 아니라 영성에서도 세계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러 나라에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거의 무너졌던 나라가 어떻게 신앙과 회복의 상징이 되었는지 배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분쟁의 땅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순결함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디는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세대 간의 증오가 줄어들고 정치적 분열도 약해지며 공동체 정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인들은 용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념으로 나뉘었던 가정들도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기적은 경제도 군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강조했다. 그녀는 마지막 환상도 나누었다. 처음에 등장했던 빛의 위대한 존재가 공중에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수천 개의 빛나는 입자로 나뉘어 각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마치 모든 시민이 그 존재의 한 조각을 받은 듯했다. 이것이 권능이 국민에게로 옮겨졌다는 표시입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언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영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신디의 영상은 한 가지 직접적인 호소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시청에 그치지 말고 깊이 묵상하라고 요청했다.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남겼다. 그것은 곧 상징이 되었다. 한국의 운명은 이제 하늘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며칠 사이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인터넷은 들끓었다. 교회들은 철야 기도회를 열었고 대학들은 공개 토론을 주최했으며 비판자들조차 그 메시지가 나라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새로운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희망 또한 있었다. 그리고 신디가 말했던 것처럼 심판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부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나라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그것이 바로 끝까지 서 있으려는 국민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항상 예언의 끝에 하던 것처럼 마지막 요청을 남겼다. 각자가 느낀 것을 나누고 자신이 본 해석을 공유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를 말로 선포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신디에 따르면 예언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거대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미 한반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힘이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구조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경을 초월한 환시로 알려진 미국의 예언자 브랜든 빅스가 침묵을 깨고 선언했다. 중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다음 격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불처럼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지만 어떤 이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경고가 진실임을 말해주는 소리가 들렸다. 브랜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한국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시험받을 것이며 진정한 애국심으로 움직이는 자들, 진정한 애국자들만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과 양심, 선택을 말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도의 충돌이라고 했다. 2024년 말 개인 계정을 통해 짧은 방송을 하던 중 그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을 했다. 붉은 불길이 한국의 하늘을 뒤덮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것을 희망으로 착각할 것이다. 그 말은 상징처럼 들렸지만 그를 아는 이들에게 그의 환시는 결코 은유가 아니었다. 브랜든이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 본다는 의미였다. 그는 영적 황홀경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을 묘사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장의 형태로 세상을 본다고 했다. 색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힘들의 언어였다. 색조 하나하나가 의도와 결정, 운명을 담고 있었다. 그의 환시 속에서 붉은색은 야망과 약속, 환상의 소리였고 노란색은 각성과 반응의 색이었다. 그렇게 그의 한국에 대한 계시는 시작되었다. 어느 조용한 새벽, 브랜든은 너무도 강렬한 환시를 보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위 하늘이 파도처럼 붉게 변해가며 마치 공기 자체가 불타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무언가 새롭고 더 나은 것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속임수였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진보를 보게 되겠지만 그 대가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브랜든은 이것이 2025년 말에 시작되어 총선 직후 절정에 이를 정치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이념적 세력이 한국을 지배하며 혁신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분열과 의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그는 이어서 그 움직임의 정체를 묘사했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외형으로 등장해 변화와 정의를 외치는 연설로 군중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들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는데 그것은 외국 강대국들과의 위험한 연결과 한국의 중심을 조용히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브랜든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호는 분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겉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정의로운 것 사이에 나라가 양분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선언은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브랜든 빅스는 수십 년을 국가들과 연결된 영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바쳤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정치적 사건을 무서운 정확도로 예견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항상 세계 언어를 사용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는 영적 주파수가 있으며 그 주파수가 오염되면 색이 변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강렬한 붉은색은 무언가가 곧 삼켜질 것이라는 신호였다. 브랜든은 한국이 결정적인 순환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한국은 최근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 방송에서 그는 한반도 지도가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붉은 점 하나하나가 생명을 가진 듯 고동쳤고 붉은 기운은 빠르게 북에서 남으로 퍼져나갔다. 하늘 역시 같은 색으로 물들었다. 그는 그 장면이 정치적 전환,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바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느꼈다. 그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쇄신의 약속과
사회 정의를 말하는 담론으로 시작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브랜드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축하하고 깃발이 휘날리며 집단적인 승리의 감각이 넘쳐나는 장면을 묘사했다. 하지만 곧 에너지가 바뀌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던 열정이 분열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희망은 권력의 의도가 변할 때 분쟁으로 바뀝니다. 브랜든에게 붉은색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영향력, 의존을 의미했다. 그는 그 정치적 열기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보았다. 외부의 세력들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지리 정치적 게임의 말로 사용될 것이며 그 어떤 약속도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있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새로운 약속들에 묶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 단계가 너무 빠르게 심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나의 이념 세력이 지배적으로 떠오르며 의회를 압도적인 다수로 장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나라 전체가 변화의 기운에 들떠 환호할 것이지만 곧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공기 자체가 포화된 듯한 느낌이 감돌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 위에 짙은 침묵이 떠다니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혼돈이 오기 전의 정적이었다. 다음 방송 중 브랜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디테일을 묘사했다. 바로 소리였다. 그는 환시 중 하늘에서 금속성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중에서 진동하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에게 그 소리는 축적된 긴장감, 곧 터지려는 영적 에너지를 의미했다. 한국은 지금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곧 이 나라는 어느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들은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천 명이 그의 이전 발언들을 다시 되짚으며 그 붉은색이 문자 그대로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해석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브랜드는 해석 자체가 시험의 일부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한다고 했다. 주변 세계 변화를 느끼는 자가 진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순간 그는 더욱 강렬한 환시를 묘사했다. 붉은색이 지도를 완전히 뒤덮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중심부에 작고 미세한 노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커지며 붉은색을 천천히 밀어냈다. 브랜드는 이것이 환시의 두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란색은 각성의 시작을 의미했다. 모든 것이 지배된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는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다. 놀라움과 혼란을 가져올 색이라고 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힘, 압박에 대한 국가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통제를 거부하는 한 나라의 생존 본능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다. 브랜드는 이 과정이 2025년 말에 조용히 시작되어 2026년 초부터 점차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반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지만 깨어있는 이들은 명확한 신호들을 감지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변화된 언설, 예상치 못한 행동, 이전에는 하나처럼 보였던 집단 내의 균열들, 이 모든 것이 더 큰 변화의 전조였다. 눈앞의 것만 좇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그 징후들, 많은 이들은 그가 새로운 정치운동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영적인 변화를 예언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브랜드는 결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노란색이 인간의 불균형에 대한 신의 반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민족은 정의와 진리에 연결된 고대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자극받을 때 강력하게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방송은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붉은색의 확산과 노란색의 등장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과 그가 말한 비전 사이의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급변하는 상황, 어겨진 약속들, 커져가는 분열들, 마치 미래가 이미 시작된 듯했다. 그리고 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브랜든 빅스는 추종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 한 문장을 남겼다. 붉은색이 지배할 때 노란색을 기억하라. 그것은 아직 국민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기도 했다. 브랜드는 한국이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올 것은 전환점이자
그의 계시 중 가장 강렬한 부분의 시작이었다. 브랜드는 붉은색이 전면적으로 퍼진 뒤 한국이 겉보기에는 안정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거리는 조용하고 연설은 낙관적이며 언론은 하나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 고요함 뒤에서는 음지에서 어두운 결정들이 조용히 얽히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국민이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환시 속에서 붉은색은 단순히 하늘을 뒤덮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듯이 맥박치고 있었다. 브랜드는 그것이 곧 하나의 정치 세력이 패권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 세력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겠지만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얼굴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순간을 냉정하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변화의 미소를 보겠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다. 그가 가장 강렬했던 환시 중 하나에서 브랜드는 한국의 정치 지도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와 황금빛 실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빛은 처음엔 희망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희미해지며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의 사슬처럼 보일 정도였다. 브랜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접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처음엔 동맹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의존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무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장관들과 기업인들이 협약과 파트너십을 위해 자주 오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그 모든 서명 하나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것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경제적 정복입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이 이미 묶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엔 너무 늦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접근이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래된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동맹 사이에는 불신과 침묵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밀회의와 닫힌 문, 그리고 긴장된 시선들을 보았다고 했다.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상으로 여기는 경쟁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부분을 말할 때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영적 충돌이었다. 모든 나라는 하나의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팔려나갈 때 그 나라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는 또한 그 시기에 국민 정서를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은 새 정부를 진보와 현대화의 상징으로 여기며 환영할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성취와 풍요 속에서도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 브랜드는 그것이 바로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도 중에 붉은색이 깨진 유리처럼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틈 사이로 새로운 빛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노란색이었다. 이번 환시는 이전과는 달랐다. 노란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솟구치듯 올라오고 있었다. 브랜드는 그것이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태어난 힘을 상징한다고 이해했다. 정부가 외부의 약속에 묶일 때 나라의 심장은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깨어남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묘사했다. 노란색은 처음엔 혼란스럽고 흩어진 소수의 저항으로 시작되지만 곧 하나의 사고 흐름이 되고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붉은색은 통제로 다스리고 노란색은 자각으로 자랍니다. 그는 진정한 충돌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점의 충돌이라고 단언했다. 한쪽은 의존을 안전이라 믿고 다른 쪽은 그것을 덫으로 본다. 그리고 이 갈등이 바로 몇 년간 이어질 혼돈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한국이 거대한 시험을 향해 준비되고 있다고 느꼈다. 일종의 영적 선별 과정이 시작된다고 했다. 국가들도 인간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본질은 충성입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혼에 속할 것인지. 하이 메시지의 마지막에서 브랜드는 어두운 경고를 남겼다. 붉은색이 정부를 지배하고 노란색이 민중 사이에서 떠오를 때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충돌이야말로 누가 진실에 서 있고 누가 이익에 서 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다. 그 순간이 폭로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숨겨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색은 의도를 드러내고 의도는 운명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27년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어느 차가운 새벽,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환시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전했다. 그 환시에서 그는 한국 지도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 거대한 균열이 나라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한쪽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색은 탁해지고 어두워져 거의 갈색에 가까웠다. 반대편에서는 노란색이 점차 힘을 얻으며 천천히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확산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최종 분열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으로 나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열된 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장면을 묘사했다. 두 개의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같은 땅을 덮고 있었다. 하나는 서쪽에서 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 다른 하나는 동쪽에서 오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다. 이 바람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며 붉은색과 황금색의 먼지 폭풍을 만들어냈다. 브랜드는 그것이 외세의 개입, 즉 미국과 중국이 땅을 밟지도 않고 한국의 운명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나라는 무기 없이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폭탄보다도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그는 경고했다. 그는 중국 내부의 갑작스러운 지도자 교체 이후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등장한 중국 지도자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강경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등장과 함께 외교적 가면은 벗겨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회의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눈빛에서 우정이 사라지고 악수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전략적 동맹을 얻었다고 믿었지만 곧 요구의 무게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존은 압박으로 변하고 그 압박은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이었다. 브랜드는 내부 반응도 분명히 보았다. 한 정치 세력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고집하며 단절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점 힘을 얻는 다른 세력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동맹 복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연설은 점차 격해지고 시위는 증가하며 국회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된다. 어느 쪽도 서로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대화가 아닌 탄환이 됩니다. 그는 혼란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았다. 해외 언론은 한국 위기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외교관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이미 국민이 갈라지고 있다. 가족 간의 논쟁, 친구 간의 단절,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증오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갈등은 정치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번질 것입니다. 각 가정이 의견의 전장이 되고 그 의견 하나하나가 하나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던 중 몇 초간 침묵에 빠졌다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그는 정부가 마비되고 장관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조차 상반된 충성심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았다. 청와대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일부는 전통을 옹호했으며 다른 일부는 외세와의 빠른 협상을 추구했다. 합의는 없었고 오직 긴장만 존재했다. 그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거의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고 투자는 중단되며 국가는 국제적인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이 영적 교착의 물리적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영혼이 나뉠 때 그 제도들조차 숨 쉬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환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언자는 갈등이 커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라 위에 실을 들이우는 장면을 보았다. 외세들이 각 진영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었다. 바다 건너 미국은 친서방 세력을 재정적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자원과 약속 영향력을 제공해 자신들의 동맹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게 하고 있었다. 한국은 두 세계적 의지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외교로 포장되겠지만 그 신호들은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지원은 대가를 수반합니다. 모든 투자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인들이 압박을 받고 기업인들이 협박당하며 지도자들이 매수되는 장면을 보았다. 목소리들은 침묵하게 되고 두려움은 일상처럼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언자는 소수의 각성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이 나라가 거래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에 지쳐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브랜드는 작은 모임들이 조용히 모여 기도하고
대화하며 정치적 약속 너머의 해답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들을 아직 목적을 기억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예언자에 따르면 한국의 진정한 부활은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바로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권력을 쥐려는 자들이 다투는 동안 이름 없는 이들이 진실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브랜드는 혼란과 분열 이후 거짓과 진실의 분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보이지 않는 여과 과정이 일어나고 모든 인간의 의도가 드러나게 될 시기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는 가면이 아닌 오직 반사된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가 일종의 영적 정화, 조용한 심판을 겪는 모습을 보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한국을 품은 자들만이 끝까지 설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의 환시에서 외세의 이익에 자신을 팔았던 지도자들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고 동맹들은 사라졌으며 약속은 더 이상 울림이 없었다. 편에 위에 세운 권력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브랜드는 그렇게 말했다. 국민은 점점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단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만을 구분하게 되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많은 이들이 대중 앞에서 수치당하고 드러나며 그들의 잘못은 경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거짓 애국심이 무너지는 첫 번째 탑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언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지도자가 국민에 대한 충성이 없다면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진정한 힘은 결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들에게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정직한 기업인들, 조용한 군인들, 평범한 시민들, 이들이 새 시대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명예나 인정이 아닌 국가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예언자는 이 남녀들을 회복자들이라 불렀다. 파괴 한가운데에서 진실을 기반으로 다시 세우려는 자들이었다. 그의 가장 강렬한 환시 중 하나에서 그는 한국의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균열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인간 형상의 존재들이 솟아나왔다.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설명했다. 그들은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떤 제국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의 미래만을 대표합니다. 브랜드는 이 움직임이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겠지만 곧 퍼져나가 학교, 사원, 심지어 군 기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새로운 각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의 세력들은 애국자들을 극단주의자나 순진한 사람들로 몰아가며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낡은 권력은 항상 새로운 마음을 두려워한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측의 차이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질 것이다. 옛 지도자들이 진보를 말할 때 새로운 이들은 목적을 말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동맹을 찾고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찾을 것이다. 브랜드는 또한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온 세대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0, 50대의 남녀들이 가장 큰 시험을 받을 것이라 했다. 그들은 과거의 무게와 통제의 유혹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성취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 세대를 지혜롭지만 눈먼 세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던 시절의 기억에 취한 세대라고 묘사했다. 한 방송에서 예언자는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세대의 눈이 안개로 덮인 것을 봅니다. 그들은 보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과 인정에 대한 집착이 한국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들이 자신이 세운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위협은 정치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익을 주권보다 우선시하는 기업인들, 임원들, 권력자들에게서도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 결정들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세대의 실수가 다음 세대의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나이 든 이들 중에서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혜롭게 물러서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남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애국자는 권력을 쟁취하는 이가 아니라 언제 그것을 넘겨야 할지 아는 이들입니다. 또 다른 환시에서 브랜드는
두 개의 언덕을 보았다고 전했다. 한쪽 언덕에는 낡은 깃발을 들고 있는 옛 지도자들이 있었고 다른 언덕에는 불이 켜진 횃불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 두 언덕 사이에는 세대를 가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황금빛 다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다리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어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가 그것을 용서할 때 한국은 잃어버린 통합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것이 현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심장을 드러내기 위해 이 충격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조국에만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위한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언자는 진짜 애국자들의 선별이 2029년까지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그 무렵에는 영향력이 아닌 국민의 신뢰로 선택된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다른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들이 아니라 민중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슬로건이 아니라 목적을 가질 것입니다. 기적을 약속하지 않고 신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흐름이 민족 회복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믿었다. 브랜드는 정화 이후 희망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로 청년층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 30대의 한국 청년들이 민족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킬 바람이 될 것이라 했다. 그들은 과거의 짐도 권력에 대한 집착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맑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은 옛날의 분열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들은 증오를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다. 그의 가장 밝은 환시 중 하나에서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았다. 빛나는 각 지점은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한 명의 청년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고 행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순수할 때 미래는 바뀝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브랜드는 이 세대가 이념적 언설이나 외세의 약속에 속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들은 균형, 진실, 투명함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또한 나이 많은 세대가 이 조용한 움직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묘사했다. 일부는 저항하려 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혜로운 자는 새로운 시대와 경쟁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합니다. 브랜드는 이 전환이 한국의 진정한 부활을 상징할 것이라 믿었다. 권력이 유산이 아니라 다시금 자격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도 중에 나라의 영혼을 불꽃으로 보았는데 그 불꽃은 두 색으로 나뉘어 있었다. 붉은색과 노란색. 그 두 빛은 천천히 하나로 녹아 황금빛 광채가 되었다. 금빛은 통합입니다. 그것은 힘과 지혜, 경험과 순수함 사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색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한국의 등장을 의미했다. 브랜드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법령이나 선언으로 오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선택을 통해 온다고 강조했다. 모든 시민은 두려움을 섬길 것인지 진실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변화는 투표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혁명은 국민이 거짓을 평온하게 거부할 때 시작됩니다. 그는 다시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서 분열된 나라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환시 속에서 그는 한국 중심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강을 보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려 애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강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돌아섰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손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서로 손을 잡을 때만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한국의 미래가 바로 이 공동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세대 간의 협력과 반대편에 대한 용서가 새로운 시대의 기초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열의 짐 아래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가 바로 통합을 세워갈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능한 희망을 기억할 것입니다. 브랜드는 2030년 이후의 시기를 도덕적 재건의 시기로 묘사했다. 그는 한국이 외세의 조종 무대였던 과정을 지나 이제는 독립성과 지혜의 본보기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 민족이 어떻게 넘어지고도 더 큰 품위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는 기술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은 영혼을 잃지 않고도 현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뜻밖의 지도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정당과의 연줄도 특권의 배경도 없는 민중 속에서 나온 인물이었다. 그는 목소리가 아닌 눈빛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영향력으로 선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민족의 심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남성 혹은 여성이 개인적인 야망이 없고 깊은 정의감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세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신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방송 중 하나에서 브랜드는 감정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이 세계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영토는 작지만 의식은 거대한 나라. 그는 재건은 권력이 아닌 본보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정직함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시민이 그 등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는 그의 계시를 조용한 기도로 마무리했다. 그는 모든 세대의 한국인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도했다. 어른들은 인도할 겸손을, 젊은이들은 행동할 용기를 갖기를. 지혜와 용기가 함께 걸을 때 어떤 외세도 한국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예언은 끝났다. 간단하고 직설적인 호소와 함께 당신이 이 땅을 사랑한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진실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를 나누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 말을 듣고 느낀 것을 댓글로 남기십시오. 한 나라의 운명은 그것을 듣는 이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브랜든 빅스는 수평선을 응시하며 방송을 마쳤다. 환신은 끝났지만 그의 말의 울림은 계속되었다. 한국은 권력자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조용한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